하루는 진짜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일주일도 꽤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은 결국 이제 12달, 365일이잖아요. 그건 모아서 보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가장 중요한 키 테이크어웨이만 가지고서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야겠죠. 저의 키 테이크어웨이는 뭐였을까 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 가지로 추려지더라고요. 첫 번째 깨달음은 attitude is everything 이라는 건데요. 태도가 모든 것이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커플에게 올해는 정말 저희 둘 다에게 가장 인생에서 챌린징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작은 아기를 키우고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처음 부모된 사람으로서 새로이 배워가는 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서툰 점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게 개인적으로 좀 챌린징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거에 플러스 사업이 잘 안 풀렸었어요. 이거는 사실 작년 한 여름쯤에 리사가 태어날 즈음부터 약간 안 풀리기 시작을 하다가 작년 말, 올해 초에 정말 정점을 찍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행히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죠. 이 세상에 정말 몇 안 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영원한 것은 없다. 결국 다 지나가리라 라는 건데요. 저희 사업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그 불빛 없는 깜깜한 터널을 걷고 있을 때에는 이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고 나아지지 않을 것만 같은데 결국 어떻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결국은 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 다 지나가리라 라는 걸 정말 굳건하게 믿고 나다운 평정심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든 상황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거, 그 스트레스에 휩쓸려서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거, 굉장히 흔한 일이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 돌아보면 그 나를 잃었던 순간, 평정심을 잃었던 순간이 굉장히 후회로 다가오더라고요. 결국은 다 지나갈 일인데 내가 왜 그렇게 휩쓸렸었을까? 인생은 어차피 업앤다운이 계속해서 오잖아요. 이런 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제가 이런 시기를 잘 핸들했던 때가 있었고 또 아닌 때도 있었는데 이런 두 경우를 다 취합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깨달음 두 번째는 내 내면을 통제하는 힘이 진정한 파워다라는 건데요. 이전에는 제가 제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는 게 그게 진짜 파워인 줄 알았어요. 뭔가 내 외부의 것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거실에 앉아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 거실에 TV는 여기다가 놔야지, 뭐 소파는 여기다가 놔야지, 의자는 여기다가 놔야지, 테이블은 여기다가 놔야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다가 원하는 물건을 탁탁탁탁 놓고 통제하는 게 그게 파워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갈수록 특히 이제 올해 정말 절절히 느끼게 된 사실은 그건 진짜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파워는 이 공간에 정말 아무나 들어와서 내가 원하지 않는 아무 물건이나 막 늘여놔도 내 기분이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 거거든요. 뭔가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해.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기분 나쁜 말을 해. 하지만 그건 이제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할 뿐이죠. 진짜 파워는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타격 1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유튜브를 예를 들자면 제 이제 댓글창에 악플이 이제 종종 달리거든요. 내 마음대로 외부를 통제하는 거는 그런 악플을 하나하나 막 다 지우는 거야.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면서. 근데 그래봤자 그거는 진짜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진짜 파워는 이 사람이 나한테 뭔 말을 써놓든 거기에 내 기분이나 하루가 좌우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찐 슈퍼파워 같아요. 깨달음 세 번째. 정말 고루하긴 한데 건강이 최고라는 거. 저랑 저희 파트너랑 진짜 1년 동안 정말 극강의 효율로 살았어요. 저희 둘 다 효율에 있어서는 그렇게 빠지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막 쥐어짜면서 정말 숨 쉬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렇게 살면서 느낀 거는 정말 you can always do more than you think.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뭔가 이렇게 일하다가 뭔가 병이라도 들 것 같은데 싶지만 병이 그렇게 쉽게 들지 않습니다. 내가 뜻만 있으면 사실
목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건강을 잘 돌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산다 하면서 자만해서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산다 하면서 뭔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도 안 되고, 이 양극단에 빠지지 말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건강을 잘 돌봐야 한다는 이런 세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내년 New Year's Resolution을 한번 세워봤는데요. 작년 New Year's Eve에는 이제 제 파트너랑 같이 샴페인 한 잔씩 하면서 종이를 하나씩 꺼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적어보자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정말 적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한 가지도 안 적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제가 초보 엄마였잖아요. 그래서 배울 것들이 너무 많았고, 뭔가 아직 아기가 이런 슬리핑 스케줄이라던가 이런 게 세틀이 안 된 상태여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이미 나는 너무 기특하고 그런 상태였어. 뭔가 새로운 것들을 꿈꾸고 성취하고 뭐 이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반대로 올해는 이제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뭔가 새해에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속에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결심,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쓰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하게 먹기예요. 제가 식단이 정말 안 좋은 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굉장히 단 거를 좋아해요. 근데 단 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기 낳고 나서 시간 없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원래 단 거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 안 먹으면 스트레스 오히려 받는다는 핑계로 정말 단 거를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먹고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굶기도 정말 많이 굶었어요. 일단 아침에 제가 5, 6년 정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린 주스예요. 이거는 만들기가 정말 쉽기 때문에 1분 컷. 그래서 이거는 아직 꾸준히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마시고 나면은 정말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굶고 너무 배고파서 미칠 것 같으면 그때 이제 쿠키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걸로 막 채워 넣는 거야. 저녁에만 뭔가 사람다운 그런 식사를 만들어서 같이 가족들이랑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몸에 좀 증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이제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그런 거 신경을 좀 써야겠다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먹기 계획의 첫 번째는 제가 이때까지 하고 있었던 그린 주스 여전히 꾸준하게 하기.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 Not Alone이라는 발레리아 르포베츠키라는 분의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닥터 샤라는 이런 woman sales 관련된 전문가가 계세요. 이제 그분 팟캐스트를 듣다가 이건 정말 내년에 꼭 해야겠다. 라고 이제 얻게 된 아이디어예요. 30-33의 룰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30 grams of protein, 그러니까 30g의 단백질을 일어나자마자 이제 먹는 거예요. 아침을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30 grams of fiber, 섬유질을 30g을 하루 전반에 거쳐서 쭉 먹음으로써 이제 양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3 times of probiotics milk, 그러니까 뭔가 sauerkraut라던가 김치라던가 아니면 키피어 같은 그런 발효된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을 하루에 3번 먹는 거예요. 닥터 샤라는 분이 장내 건강하고 뇌 건강하고 직결이 돼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 일례로 이제 정신분열증 환자의 장내 박테리아를 추출을 해서 쥐들에게 집어넣고 정상적인 일반인들의 장내 박테리아 추출해서 또 다른 그룹의 쥐들에게 집어넣으면은 바로 알 수 있대요. 어떤 쥐가 그 정신분열증 환자의 박테리아를 받은 건지. 이건 정말 팟캐스트 전편을 다 들어보셔야 돼요. 정말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이거를 어느 정도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정말 깨달음의 순간이 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 30-33 룰을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bone broth 마시기. 이거는 사골 국물? 사골이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걸 이제 식사류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bone broth를 만들어서 아침에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이제 빈속에 한 잔 마시는 걸로 그런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골 국물이 장내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몸의 염증이라던가. 그래서 이거를 같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벌써 시어머니한테 슬로우 쿠커를 빌려가지고 한번 사골을 만들어 봤어요, 처음으로.
슬로우 쿠커는 그냥 넣어 놓고 잊어버리면 되니까 괜찮기는 한데 이게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2 킬로짜리 뼈를 사 가지고 그거를 12시간씩 3번 달였어요. 그러니까 한 2 리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압력솥 같은 거, 인스턴트 팟 같은 걸 이제 구매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술 절제하기. 제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 편도 아니지만 저녁에 와인을 한 잔씩 했었어요, 자기 전에. 레드 와인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좋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근데 술을 마시니까 확실히 제가 잠을 깊이 못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아예 끊을 수는 없고 한 일 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에 토요일 저녁에나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레드 와인 정도 한 잔 마시는 그 정도로 좀 줄이려고 합니다. 내년 결심 두 번째는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 중에 첫 번째는 달리기인데요. 저는 달리기를 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좋아했었고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리사를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많이 놓아 버렸죠. 그래도 한 몇 달 전부터는 이제 달리기를 쪼금씩 픽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7시에 일어나서 짐 열자마자 들어가서 딱 20분 뛰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2 킬로미터에서 3 킬로미터 정도 뛰는 게 되는데 매일 지킬 수는 없지만 이게 그나마 제가 가장 하기 쉽고 편한 운동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아침에 20분만 투자하면 되니까. 근데 확실히 가볍게 하는 유산소만 하면서 지내기에는 이게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패스라는 회원권을 끊었어요. 이 클래스패스 회원권이 있으면은 매달 뭐 일정 어마운트의 돈을 내고 그걸 크레딧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짐이든 이 클래스패스랑 연동이 된 짐이면은 거기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크레딧으로 돈을 내고. 그래서 이걸로 리포머스 필라테스 하고 그리고 요가를 이렇게 쭉 하려고 합니다. 요가도 사실 저는 달리기처럼 예전부터 쭉 꾸준히 해오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해 나갈 예정이고요. 리포머스 필라테스는 정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제 친구랑 같이 친구 따라가서 처음으로 해봤는데 너무 빡세고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빡센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달리기는 사실 빡세게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이게 20분 달려서는 빡센 레벨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요가도 그래. 요가도 뭔가 빡세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정신적인 운동과 이런 스트레칭과 어느 정도의 근력의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힘든 운동을 하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웨이트 트레이닝은 또 제 입맛에 맞는 운동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뭔가 좀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친구를 따라서 리포머 필라테스를 2번밖에 안 했어요. 정말 햇병아리 학생이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매주 1회씩 꼭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요가와 유산소 달리기로 좀 믹스업을 해서 그때그때 제 컨디션에 맞게 조절을 할 생각이고요. 내년 결심 세 번째는 자기 계발이에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독서.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 진짜 제가 이전에는 활자 중독이라고 해도 모자림이 없을 정도로 독서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독서를 많이 놨어요. 그리고 자꾸 도파민 중독인 건지 인스타나 스레드로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전에는 막 모유수유하면서도 밀리의 서재 열어 가지고 독서하고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비즈니스적인 면을 조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셀렉 그 가구 브랜드랑 언실이라는 온라인 포토그래피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언실은 사실 제가 많은 에너지를 쓰진 못했어요. 너무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고정 비용이 많은 가구 브랜드 운영을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느라고 언실을 많이 신경을 쓰질 못했거든요. 어떻게 제 시간을 프리업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이제 아기도 좀 컸으니까 어린이집을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유튜브에 좀 더 제 비즈니스에 관련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볼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제 퍼스널 브랜딩 조금 더 하기. 지금 제 인스타그램은 제 유튜브를 통해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스타 스토리 외에는 뭔가 포스팅도 하지 않고 있고 릴스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액티비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어요. 이쯤에서 이제 새해 결심을 지키는 팁 몇 가지를 좀 공유를 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많은 걸 세우고
못 지키는 것보다 차라리 적게 세우고 그걸 100% 지키는 게 내 건강한 자존감을 기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부터 정말 중요한데, 두 번째는 12월이 끝나기 전에 시작을 하세요. 1월부터 요이 땅 시작하지 말고. 사람은 이 웜업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1월부터 완전 새로운 거를 0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과 12월부터 뭔가 뜨문뜨문이지만 몇 번 이렇게 해본 사람이 1월부터 정말 마음 먹고 시작하는 거는 출발선부터가 달라요. 그 마음가짐도 다르고. 1월부터 하지 마시고 12월부터 어느 정도 시작을 조금씩 해 놓으시면은 1월부터 그 습관의 궤도에 올려놓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새로운 걸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습관을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좀 대체를 하세요. 제가 내년에 할 운동으로 이제 달리기, 요가, 필라테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달리기, 요가는 이미 제가 이때까지 해오던 거였어요. 만약에 일주일에 5일을 운동을 한다 치면 3일은 달리기를 하고 이틀은 요가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필라테스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일주일에 하루를 더 보태가지고 6일을 운동한다는 계획이 아니라 5일을 운동하는 건 똑같아요, 일주일에. 그런데 이제 이틀은 달리기를 하고 이틀은 요가를 하고 뭐 하루는 필라테스를 하고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5일 운동 습관에서. 그러면 지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을 특정하세요. 시간을 특정해서 그 똑같은 루틴을 무조건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결정을 내리는 데서 오는 그 피로감이 없어지거든요. 디시전 패티그라고도 하는데, 저는 달리기를 가면 무조건 아침 7시에 짐이 오픈을 하자마자 가요. 그리고 20분을 뛰고 옵니다. 이거를 만약에 내가 아침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할 일을 조금 하다가 이따가 오후에 가야지, 아니면 오늘은 점심때 가야지, 모레는 뭐 저녁에 가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바꾸다 보면은 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내가 이 시간에는 무조건 이 액티비티를 한다라는 정해진 틀이 짜여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새해 결심을 캐리아웃을 해 나가시면 결심하신 거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알찬 2025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제 영상을 봐주시고 또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우리는 내년에 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